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일본 유학 3년차에 겪은 끔찍한 하룻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도쿄의 살인적인 물가와 학비를 감당하느라 매일 12시간씩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그야말로 기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 몸은 땀에 젖어 솜처럼 무거웠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 때문에 제정신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드물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살 집을 고를 때 따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가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주쿠 외곽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좁은 골목길 안쪽에서 그 맨션을 발견했습니다. 50년 전에 지어졌다는 시멘트 외벽이 금방 부스러질 것 같은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월세는 신주쿠 한복판이라는 위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쌌습니다. 주변 시세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저에게 그곳은 의심보다는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복덕방 구석에서 저를 빤히 보던 백발의 집주인 할아버지는 저에게 묘한 충고를 남겼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늦은 밤 바닥에서 배관이 울리거나 쥐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 굳이 침대 밑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눈을 꼭 감고 자라는 찜찜하고도 기괴한 당부였습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탁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저 낡은 목조 건물 특유의 층간소음 이야기쯤으로 치부하며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 발로 지옥으로 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최악으로 꼬여버린 날이었습니다. 제 다음 타임으로 교대해야 했을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말도 없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저는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가게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여름밤, 목을 콱콱 막히게 하는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셔츠는 이미 땀에 절어 불쾌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다리는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불 꺼진 골목을 지나 제가 사는 맨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센서등마저 고장난 깜깜한 계단을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위태롭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3층. 제 방 바로 밑층인 3층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훅 하고 코를 찌르는 불쾌하고 비릿한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아주 오래 고여서 썩어버린 물냄새 같은 그런 퀴퀴한 냄새 말입니다. 저는 숨을 참고 발걸음을 재촉해 4층으로 올라가 제 자취방인 404호의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닫아두고 나갔으니 더워야 정상인데 서늘하다 못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음습한 냉기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낡은 갈색 카펫은 곰팡내와 섞인 눅눅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샤워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뇌를 거치지 못할 만큼 눈꺼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불조차 켜지 않은 채 신발만 간신히 벗어던지고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매트리스에 눕자마자 온몸의 감각이 하나둘씩 전원을 끄듯 캄캄한 수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까무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깊고 끈적한 수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제 의식을 수면 위로 억지로 끄집어 올린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나 피곤함이 만들어낸 환청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서서히 또렷해질수록 닫힌 눈꺼풀 너머 방 안의 묵직한 공기가 피부에 닿을수록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파동이 되어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명치 끝에서 심장이 미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차갑게 적시는 느낌마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겁고 축축한 덩어리가 제 침대 바로 밑 그 낡은 갈색 카펫으로
아주 천천히 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마찰음과 함께 카펫의 올이 뜯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기척은 너무나도 가깝고 적나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풀고 바닥을 쓸며 기어가는 듯 했지만 그보다 훨씬 무겁고 불규칙적이며 소름 끼치게 질척거리는 마찰음이었습니다. 혹시 지진이 나서 책장 위에 물건이 떨어진 건 아닐까 애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발버둥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향한 본능은 이미 이 방 안에 저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함께 있다는 걸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 거칠고 가쁜 숨소리와 바닥을 쓰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리는 제 침대의 머리맡을 향해 바닥을 쓸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머리맡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저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이제는 침대 모서리를 지나 제 얼굴이 향해 있는 침대 옆면 바로 아래까지 도달했다는 걸 피부에 닿는 서늘한 파동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절규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제 몸은 단 한마디의 관절조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지독한 피로가 부른 가위 눌림일 것이라며 제발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빌며 감긴 눈꺼풀에 온 힘을 주어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대 밑바닥 프레임에 무언가 둔탁하고 축축하게 젖은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3층 복도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냄새가 이번엔 코 속으로 직접 밀고 들어오듯 훅 끼쳐왔습니다. 오래된 하수구 같은 썩은 물냄새와 비릿하고 진득한 피냄새가 엉겨붙은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그 비릿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오바이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후각은 이것이 완벽한 현실임을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아니 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저는 굳게 담은 입술 안쪽으로 제 혀를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입안으로 비릿한 피맛이 번지며 혀끝에서 정수리까지 찌릿한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통증은 제 정신을 더욱 맑고 또렷하게 각성시킬 뿐 몸을 짓누르는 마비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리는 바닥을 향해 늘어진 제 오른팔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래에서 무엇이 기어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안면 근육을 쥐어짜듯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깔린 낡은 카펫의 윤곽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몸 대신 오직 눈동자만 굴려 침대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시트 아래 어둠이 깔린 방바닥을 향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야에 들어온 그것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멓고 거대한 털뭉치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짐승의 사체나 커다란 벌레의 군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빛에 적응된 눈이 그것의 형태를 파악한 순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엉켜 피와 오물에 떡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중심엔 사람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형태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썹 바로 위쪽 이마 부근부터 정수리까지 흉측하게 잘려나간 사람의 머리통 상단부였습니다. 코와 입 같은 이목구비는 흔적조차 없이 잘려나간 붉은 단면과 엉겨붙은 머리카락만 존재하는 기괴한 고깃덩거리. 그것이 마치 거미나 다지루처럼 징그러운 생명력을 품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없었지만 마치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려나간 이마의 붉은 단면이 제 침대 밑에서 일정한 박자로 꿈틀거리며 계속해서 슥슥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피가 거친 바닥에 쓸리며 내는 그 질척하고 끔찍한 마찰음이 제 고막 안으로 징그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바위처럼 굳어 있었고 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침대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1분 1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기절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둑한 이 방에서 정체불명의 머리통과 숨막히는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고막을 때리며 이 끔찍한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오직 기계적인 그 시계 소리와 바닥을 긁어대는 저 기괴한 마찰음뿐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그 시커먼 머리카락 덩어리에 완전히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목적도 일정한 패턴도 없이 제 침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찾는 것처럼 바닥에 찰싹 들러붙어 끝없이 주변의 냄새를 맡고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훑고 지나간 자리마다 카펫에 스며든 검붉은 핏자국이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서서히 찾아오는 육체의 끔찍한 한계였습니다. 눈을 깜빡이기도 힘든 완벽한 전신마비 상태. 눈을 깜빡이지 못해서인지 시야는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그러진 시야에서도 바닥을 기어다니는 흉측한 형체만큼은 저주스럽게도 선명하게 윤곽을 유지했습니다. 굳어버린 근육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굳어버린 목과 긴장한 내 몸뚱아리는 날카로운 칼로 뼈를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단 1초라도 좋으니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심장이 멎어버려 이 지옥 같은 공포에서 영원히 로그아웃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너무도 또렷하게 각성되어 1분 1초의 느릿한 흐름을 고스란히 고문처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을 깨려 혀를 질끈 깨물었던 입안에서는 멈추지 않은 피가 잇몸을 타고 목구멍으로 고여 넘어갔습니다. 저는 피 섞인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필사적으로 숨을 참으며 식도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밤새도록 방바닥을 배회하던 그 질척이는 마찰음이 정확히 제 얼굴이 늘어져 있는 침대 바로 아래에서 뚝 멈췄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 너머 시선을 고정한 채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닥을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머리카락들이 마치 제멋대로 살아 숨쉬는 촉수처럼 꿈틀거리며 제가 누워있는 침대 프레임 기둥을 타고 아주 조금씩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려나간 붉은 두피의 단면이 천천히 제 얼굴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저와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짓무른 두피에서 차갑고 끈적한 핏방울 하나가 제 창백하게 굳은 뺨 위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뺨 위로 떨어진 그 한 방울의 액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농도 짙은 핏방울이 아주 천천히 제 턱선을 향해 흘러내리며 세포 하나하나에 소름 끼치게 각인되었습니다. 눈동자를 굴려 피할 수도 손을 들어 닦아낼 수도 없는 완벽한 무력감 속에서 저는 그 불쾌한 온도를 온전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더 이상 방 안을 떠돌던 퀴퀴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잘려나간 붉은 단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지독한 피냄새와 썩어가는 지방의 악취가 제 호흡기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뺨 위로 피를 떨어뜨린 채 침대 모서리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백 가닥의 그 머리카락들이 촉수처럼 꿈틀거리며 제가 베고 있는 베개 언저리까지 기어 올라와 시트를 파고들었습니다. 두피가 잘려나간 그 끔찍한 고깃덩어리의 밑동이 오른쪽 귀에서 불과 한 뼘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피부로 전해지는 음습한 냉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새 그것은 제 귓가에 딱 붙은 채로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듯 떨고만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물어뜯거나 해코지를 한다면 이 끔찍한 긴장감은 끝이 날 텐데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밤새도록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계치를 훌쩍 넘겨버린 두 눈은 이제 눈물마저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턱관절은 굳어버린 지 오래였고 혀를 깨물어 삼켰던 피비린내가 입안에서 썩어가는 듯한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미쳐버리거나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 것 같다는 절망적인 카운트다운이 수만 번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제 목을 졸라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적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지옥의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걸까. 굳게 닫힌 창문의 틈새로 칠흑 같던 어둠을 밀어내는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쪽을 바라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빛의 입자가 방 안의 묵직한 어둠을 조금씩 희석시키는 순간 밤새 제 귓가에서 끔찍한 냉기를 뿜어내던 그것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빛을 견디지 못하고 힘이 풀려버린 벌레처럼 침대 시트를 파고들었던 머리카락들이 힘없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내 바닥으로 둔탁하게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수백 킬로그램의 보이지 않는 납덩이가 일순간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습니다. 마비되어 있던 근육들이 용수철처럼 튕겨 올랐고 저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토해내며 침대 위로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땀과 눈물 그리고 뺨에 말라붙은 정체불명의 핏자국이 범벅이 된 채 저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무심한 아침 해가 어젯밤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베개에 선명하게 찍힌 검붉은 핏자국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온몸을 휘감은 끔찍한 오한과 떨림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스며든 검붉은 핏자국 그리고 낡은 카펫 위로 길고 흉측하게 남겨진 젖은 쓸림 자국. 그것은 어젯밤의 지옥이 결코 제 피로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었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뒹굴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몇 번이나 액정을 헛집은 끝에 간신히 계약서에 적혀있던 집주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화기 넘어 늙은 집주인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앞뒤 가릴 것 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미친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어젯밤 내 침대 밑을 기어다니던 그 끔찍한 것의 정체가 뭐냐고 짐승처럼 울부짖듯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집주인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체념한 듯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들은 그 대답은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제 남은 이성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묵고 있는 이 4층 방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지친 몸으로 계단을 오르며 숨을 턱 막히게 했던 그 지독한 피비린내를 맡았던 3층의 그 빈방. 얼마 전 바로 그 3층 방에서 아주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고 경찰이 현장을 수습했지만 피해자 머리의 절반, 이마 아래부터 턱까지의 하관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에 특히 그 라인의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바닥을 쳤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계약 당시 백발의 집주인이 저를 빤히 보며 남겼던 그 묘한 충고. 밤에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침대 밑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눈을 꼭 감고 자라던 그 끔찍한 당부의 진짜 의미가 뇌리를 날카롭게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제 방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3층의 참혹한 핏빛 현장에서부터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 아래 반쪽을 찾기 위해 낡은 건물의 배관을 타고 썩어가는 벽의 틈새를 기어올라
기어이 제 침대 밑까지 기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환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눈앞에는 바닥을 쓸며 기어다니던 그 잘려나간 붉은 정수리와 엉켜있던 검은 머리카락의 끔찍한 모습이 선명하게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망치듯 그 건물을 빠져나온 후로도 저는 여전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어둠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침대 밑에서 그 질척이는 마찰음이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